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12월 29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이죠. 배당락일이 좀 영향이 있었는지 코스피 시장은 일단 3,000포인트 아래로 하회했고 2,993포인트에 마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죠. 자, 1조 8천억 정도 매수세가 있었고 외국인 특히 기관이 많은 물량의 1조 7천억 가까이 물량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은 없고 상승 종목이 438개, 보합이 54개, 떨어진 종목이 439개 정도 되고요. 코닥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1028포인트로 0.06% 상승해서 마감했는데 개인이 1조 1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이 4천억 매도, 기관이 6천억 매도가 있었습니다. 상승 종목이 967개, 보합이 74개, 하락 종목이 421개로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상한가 간 종목이 하나 있죠. 코세스밖에 없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오르긴 했는데 제가 항상 이 장 끝나고 시황 정리를 하는 건 보통 개인분들도 나름 잘 하시는 분들은 하시지만 보통 매매일지나 노트를 쓰죠. 저도 그런 형식으로 반드시 시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섹터에 강했고 또 오전 시장, 오후 시장 나눠서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전 시장에서는 참엔지니어링, 한국카본, 뉴질레파마, HMM, 비트나인, 특히 비트나인이 크게 급등했는데 상한가를 가진 못했죠. 이런 종목들, 동아지지 이런 걸 보고 있었고, 오후에 또 새롭게 특징주로 들어온 게 노로페인트죠. 이렇게 보면 2차전지 핵심 물질 관련해서 특허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하게 9%대, 이 고점은 거의 13% 올라갔다 왔는데, 일단 이 노로페인트 같은 경우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진 않아요. 이때 20개월선 돌파일 때가 제일 좋은 위치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예전 최고점들의 가격이 지금 16,000원 막 이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다가 좀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뚫어줘야 될 매물대는 지금 다 뚫어준 거예요. 이렇게가 되거든요. 가격이 얼마냐면 12,600원, 12,700원대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 받을 때도 12,7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역시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다시 뚫고 나갔죠. 역시나 12,700원에 앞서 더 빠른 지표가 월봉보다는 주봉이기 때문에 13,700원대가 되고 일봉에선 지금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주 가깝게는 일봉상의 매물대도 하나 뚫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격으로 봤을 때 14,400원대가 돼요. 지금 14,600원이기 때문에 아싸리 뚫어놨는데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음봉으로 가볍게 10달러짜리 그려놓고 한번 날아갈 수 있지만 이 자리를 깨진다가 다시 떨어지면 5일선이나 21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쫓아가 사는 것보단 눌림목에 매수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딥노이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딥노이드가 AI와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구축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딥노이드의 주가도 조금 좋았는데 고점이 12%대 갔다 왔어요. 자, 월봉에서 보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아직 크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거나 이런 패턴은 좀 분석하기가 어렵고 일단 상장에서 고점이 39,000원짜리 주식이 최고 저점이 17,000원 거의 반토막 내놓은 거죠. 반토막도 더 내놓고 주봉에서는 중기적으로 추세를 틀어놓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봉에서 이제 5일선 돌파하고 딱 맞을 자리 21선 맞고 떨어졌는데 어쨌거나 추후에 대응할 때도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5일선 깨면 손절 또는 일단 오늘 양봉 떴으니까 내일이나 2, 3일 뒤에 음봉 떠서 옆으로 잘 가주면 다시 중요하게 매수할 타이밍이 됩니다. 자, 또 하나 뉴프렉스에 관한 얘기가 있어 좀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메타버스 투자. 이 세계 최대 VR 업체인 VR 업체 오큘러스 납품이 돼서 부각이 됐다는 원 내용이가 잠깐 살펴보면 자, IT 기기용 FPCB 연성인 세로 기판이죠. 제조업체 뉴프렉스의 주가가 오늘 좋았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 뉴스가 났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폼 회사에 투자를 했죠. 이 했다는 소식이 이제 뉴프렉스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영향이 뉴프렉스에도 미쳤다는 영향이 됩니다. 하지만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굉장히 높아요.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물론 매물대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고 예전에 저점이 900원짜리가 지금 8,000원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 산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로 단기 단타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한테만 좀 해당이 되고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때는
우리가 주식을 이런 데서 살 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데서는 단기 단타가 맞으니까 이렇게 맞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동아일텍에 관한 이 공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와 288억 원 규모의 장비를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동아일텍도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 장비로 잘 돼 있었는데 이 친구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지금. 낮고 이제 20개월 선 뚫어주고 나가고 있는 입장에 있고, 자 주봉에서는 턴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일봉에서 보면 이 친구 잘 올라가다가 이때부터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급락해서 꽤 오랫동안 떨어졌고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흘러가다가 드디어 241선을 처음으로 돌파 시도 실패하고 있죠. 시도 실패한 건데 안착을 못했지 241선에. 자,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위치가 낮고 지금 이제 대바닥 치고 이제 20개선 올라가는 거라 사실 60개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이걸 뚫어줄지 못 뚫어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주봉에서는 5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고 일봉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음봉 하루 이틀 떨어지는 날이 생기면 이런 날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좀 깊게 볼 때는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좋은 좀 이 승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월봉에서 어째 대바닥권에서 돌아나가는 입장이라 추후에 좀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대응할 때는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막 꼬리 달고 고점이 6%대 찍었는데 이런 날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날, 음봉으로 떨어지고 21선에서 찍고 가는 날 이럴 때 매수를 해야 이 정도의 수익률 6에서 10% 정도 수익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새 이제 좀 살펴보는 종목들도 항상 시황정 나와서 가끔씩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까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동아지질이라는 종목인데 20개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죠 지금. 주봉에서 이제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20선 맞고 떨어졌는데 일단 오늘의 위치가 일봉에서 보면 어제 제가 베스트 타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고점이 한 5.3%대 갔다 왔습니다. 물론 지금 중요한 변곡 전환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앞으로도. 따라서 어제 이 시가 어제 종가가 참 얼마냐면 17,900원인데 17,900원을 깨지 않고 다시 음봉 그려주면 다시 뛸 수 있지만 17,900원을 깨게 되면 반드시 손절해야 되고 다시 한번 21선 정도 찍을 때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17,80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어쨌거나 추후에 다시 한번 뛸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도로 지하화, 즉 이재명 대권 주자의 도로 지하화 관련주죠. 또 하나가 이제 솔트룩스인데 이 로봇 관련주죠.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아주 이뻐요. 제가 5개월선 뚫고 나갈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역시 추세가 이쁘고 주봉에서 오늘 맞고 떨어진 자리가 이제 이렇게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를 딱 맞고 떨어졌는데 좀 신기하죠. 가격으로는 16,500원대가 됩니다. 자, 시간에 잠깐 밀리긴 했는데 이 친구 내일 같은 날 5선 위에서 이번 주에 5선 위에서 끝나주면 다음 주에 5선이 변곡점만 깨지 않는 한 매물대 소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지만 못 들어주게 되면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그 자리는 이렇게 꽤 오랫동안 이 친구도 241선 밑에서 엄청 고생시킨 친구인데 자,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 분위기라 조정이 들어왔을 때 5일선이 240선 뚫어주고 이렇게 이쁜 음봉이 하루 이틀 생길 수 있죠. 그럼 이럴 때 매수하고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솔트룩스는 앞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이 반짝 상승 우려도 있고 견조한 오르면서 이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실질적으로 이 순간 테마인 줄 알았는데 꽤 잘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보면 유진 로봇도 일단 5일선 잘 안 깨고 있고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월봉에서 보면 지금 예전 고점까지는 못 갔어도 상승 추세를 아직은 잘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주봉에서도 일단 상승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월봉에서 예전에 이렇게 출발할 때 낮은 위치가 아니라 약간 이전 고점들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고 5일선 같은 자리에 깼을 때 약간은 손절해주고 이렇게 또 기다렸다가 다음에 눌림 묵줘서 21선 만나는 이런 자리들 그때 좀 매수해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사실 로봇 관련들이 다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막 쫓아가서 하기에는 다 부담이 되는 자리들에 있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이 변곡점 맞고 떨어진 자리인데 만약 이번 주 한 주 쉬게 되고 5선까지 밀리거나 다음 주에 일봉에서 21선까지 밀리는 자리들 또 240선 찍고 나간 새로운 자리가 형성이 됐을 때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오늘 같은 날 가만히 보면 이제 링크제니시스가 있어요. 사실 로봇 관련주인데 로봇 관련 중에 아직은
크게 급등하지 않고 월봉에서 아직 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봤을 때 20선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있죠. 여기 이 꼬리, 이 끝에가 변곡점 자리가 9,500원대인데 아직 가지 않았고, 이틀 전에 순간 급등했을 때 15% 갖다 멈췄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뭐 많진 않아도 이때 한번 빵 터지고 이틀 좀 쉬어가는 분위기죠.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추후에도 5일선만 깨지 않으면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시간에 잠깐 볼게요. 시간에 보면 8,600원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른 로봇주들도 보면 시간에 전체적으로 또 오른 상태죠. 자, 유진 로봇이 크게 올랐고 로보티즈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휴림 로봇도 지금 꽤 좋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5%대, 로보로보도 3.92%. 되게 잘 올라가고 있죠. 로봇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 보면 올 마감도 아마 굉장히 로봇 관련주들이 내일도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리크제니시스 같은 종목들이 아직 급등하지 않기 때문에 네, 로봇 관련해서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자, 사이맥스도 로봇 관련주인데 아직 뭐 크게 급등하진 않고 있죠. 월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이 변곡점 맞고 떨어져서 그래요.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데 가격으로 보면 17,600원대가 됩니다.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 5선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승 추세에 있는 거죠. 주식은 추세 순응하죠, 이렇게. 자, 상승 추세에 있고, 관건은 241선인데, 이 친구가 꽤 오랫동안 밀려가지고 240을 밑에서 다 좀 바닥을 그려놓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항상 이 생명선이 21선을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어제 오늘 양봉, 그리고 5일선에서 출발, 그럼 내일 같은 날, 이따 한번 급등했었죠. 18%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도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좋은 모습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큐렉소인데, 큐렉소도 이제 로봇기 관련주로서 대바닥을 쳤었어요. 이렇게 대바닥 치다가 다시 한번 돌아가주는 분위기고, 20개월선 돌파해주는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20주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흐름이 좋아요. 추세가 좋고, 일봉에서 보면 어제 음봉이 제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음봉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한번 뛰면 크게 급등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잘 끝났습니다. 시간에도 약간 올랐는데 내일 같은 날 앞전에 급등한 이력이 있어서 한번 땅 뛸 수 있고, 241선 기준으로 일단 이 외바닥을 그리긴 했는데 보통 쌍바닥, 다중바닥 그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게 바로 또 돌아나갈 수 있는 근거가 월봉에서 20개선 뚫어주게 되면 그냥 돌아나갈 수 있고, 일봉에서 5일선 기준으로 짧게 손절 잡고 대응하면 다시 한번 크게 뛸 수 있으니까 꼼꼼히 큐렉스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을 보고 있는데 제가 RS 오토메이션이 추세가 엄청 좋다고 그랬죠. 자, 월봉에서 뭐 지켜줘야 될 자리 장기 이동 평균선이 2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5개월선을 뚫고 나가는 좋은 모습에 있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앞전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절대 안 깨고 있죠. 주식은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이렇게 5일선 기준으로 잘 대응하면 좋은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어제 음봉이 중요한 매수 타임이었죠. 항상 음봉을 무시하지 않는 게 좋고, 오늘 잘 올라가고 시간에도 잘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툴트룩스는 제가 뭐 설명드렸죠. 월봉에서 원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로봇 관련주라 시간에 좀 밀리긴 했는데 내일 같은 날 240원 꼬리 달고 다시 뛰나가거나 오늘 종가 훼손하지 않은 순상에서 뛰나가면 내일 로봇 관련주 움직일 때 잘 움직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 흐름이 아직도 잘 살아있고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앞으로 계속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일 시황 정리를 해서 물론 이제 매매 복귀라든가 이런 거 잘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시황 정리를 해서 종목을 많이 찾아놓는데 가장 큰 이유는 다음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이제 어떤 종목이 날아갈까를 미리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순간 내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선 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놓는 게 좋죠. 자, 슈박스가 오징어 게임 3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자, 월봉에서 5개선 돌파해주고 있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지금 턴해놓고 이 50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가로 덤목 급등할 수 있는데, 자, 일봉에서 일단 이 정도 좀 뚫어놨어요. 물론 음봉 하나가 생긴 오늘이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될 수도 있고, 내일 같은 날 오늘의 저점인 5,910원을 훼손하지 않으면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22% 오늘 내일 다시 한번 음봉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저점을 훼손한다면 반드시 5일선 같은 자리까지 밀리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을 훼손하게 되면 매수하지 말고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좀 뛰면 매수, 깨면 바로 손절 기다렸다가 5일선 근처 같은 자리들 이런 데서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원체 좋아서 내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또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